반갑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6회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1회차부터 꾸준히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입시가 뭔지 제대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1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가 변하더라도요. 그 입시는 무조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똑똑한 학생인지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과목의 하나는 수학이었습니다. 1회차 때는 간단한 수학의 활용, 특히나 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이 얼마만큼 중요하기에 계속 수학 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다. 이거 초등학교 중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라면은 수학.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협업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그럼 대학이 단순히 생활기록부만 보고 뽑나고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아니죠. 아마도 그때는 의사소통 능력,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을 해야 될 일, 책을 읽어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영어도 필요해, 국어도 필요해, 다양하게 다 필요하겠죠? 자, 근데 제일 필요한 수학, 의사소통 능력, 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학. 이 수학이 왜 입시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수학만 잘하면 뭐든지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수학들. 항상 교육과정을 병은화를 시키면서 개정시키죠. 자, 그때 제일 많은 부분들이 수학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수학은 맨날 학생들이 어렵다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수포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이 부분은 좀 쉽게 해줄게.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내용을 줄여줄게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용을 본다라면 굳이 쉬워지지는 않았어요. 과목들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예전에는 보통 자연계열로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을 이렇게 심화 과목 빼고요. 자연계열 6개 과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이 배웠죠. 자, 그런데 지금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과목이 줄어든 것 같아. 4과목이야?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4과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주는 공통 과목이에요. 이 수학은 지금 2009년 교육과정에서 보면 수원, 수투가 수학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문과 친구들이 많이 배우는, 예전에는 문과에서 배우지 않았던 과목 내용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였어요. 자, 근데 삼각함수가 우리가 보통 일반 선택에서 다 선택하는 수학 1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항상 수학은 범위를 줄인다, 내용을 줄인다 이렇게 하지만 단원을 줄여가고 그렇게 줄여가는 거는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얘들은 줄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과목의 위계성을 모르고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정작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수원, 수투를 다 듣고 나서 반드시 우리는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된다?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수원만 선택을 했어. 근데 공대에서 중요한 게 미적분도 선택해야 되고 기하도 선택해야 된대.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수원을 듣고 나서 그대로 미적분을 선택한 경우죠. 자, 미적분을 선택하면은 수학2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적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영경제학과 친구 당연히 수원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수원을 안 듣고 경제 수학을 배울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심화 수학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여기는 이제 위계성을 이제 세로 가로 라인으로 위계성을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 자,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원 수투까지는 들어줘야지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사고 친구들이나 특목고 친구들이 조금 많이 듣는 과목인데, 이때는 반드시 미적분에 기하까지도 과목을 정리를 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능이 변화됐죠. 왜? 교육과정이 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2015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현재 고3들과 고2들은 입시들이 달라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고3들은 이과, 문과, 과목, 가형, 나형 나눠서 치게 되면 되는 거죠. 뭐 작년처럼 그런 경우도 조금 많이 생기겠죠. 가형을 치는 친구들이 나형으로 넘어오는 경우, 자,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 그렇게 되면은 2022년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수원 수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조건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치 싸움이 이제 시작되겠죠? 확률과 통계를 쳐야 돼? 아니면 미적분을 쳐야 돼? 기하를 나는 더 유리할까? 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 잘하는 친구야 열심히 잘하겠지만, 자, 그런 친구들은 이 중에서 제일 학습 양이 조금 적은 거, 이런 거는 교과서는 다들 비슷비슷해요. 교과서가 거의 잡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이는 미적분이나 기하, 특히나 책으로 봤을 때, 센수학을 기준으로 할까요? 자, 센수학으로 봤을 때 미적분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 기하, 확률과 통계예요. 이게 어떻게 학습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미적분이나 기하에 공부하는 시간이 더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세 과목을 똑같이 공부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더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과연 확률과 통계를 듣는 게 유리할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에 수능에서 어떻게 점수화되는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공통 과목에서 74점이 배정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26점. 그러면 공통 과목만 잘하면 안 돼? 하지만 이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하고 합쳐져서 이제 등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 26점의 선택 과목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확률과 통계의 문제와 난이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문제와 난이도가 달라요. 기하도 그런데,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확률과 통계를 친 사람들끼리, 미적분을 친 사람들끼리 나타낼 수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의 수능에서 수학, 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 과목에는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조금 복잡해져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2년 수능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 지금 저희들 보다시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공통 과목도 표준화를 시켜요. 자, 기하를 선택한 친구,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 자, 이런 친구들의 다 이 공통 과목을 표준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도 이 공통 과목에서 쭉 오죠. 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조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 표준화를 시킵니다. 자, 공통 과목 표준화, 선택 과목 표준화한 것을 합쳐서 이제 이걸
배점 비율 반영으로 환산한 후 표준 점수로 산출한다는 거죠. 복잡하시죠? 여기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고 나는 이런 숫자 계산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놔두세요. 왜? 계산해서 나오니까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조건 학습량이 적은 확률과 통계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에서 60점을 받았어요. 선택 과목은 15점을 받았네요. 자, 그렇게 되어져 주면은 뭐를 선택했다고 할까요? 기하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자,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응시자의 학생수, 죄송합니다. 자, 응시자의 학생수를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목 기하라고 했죠. 기하 과목에 여기에 자, 평균과 그대로 표준 편차가 또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 15점을 받은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기하의 그 기하 과목만입니다. 기하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빼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기하를 들은 친구들의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서 점수를 하나 냅니다. 자, 이게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 마이 갓, 뒤로 갔네요.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이제 공통 과목 아까처럼 60점, 선택 과목 15점. 아까 우리가 점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 점수가 54.63으로 선택 과목에 지금 점수를 만들어내준 거죠. 자, 만들어내줬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시 계산할게요. 이제 Z 점수를 계산하게 됐어. 이 Z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공통 과목 60점 받았어요. 자, 그때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어주면 Z 점수가 나와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Z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주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 환산 점수죠. 자, 이 점수를 다시 기하를 들었던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평균을 빼어줘 줍니다. 자, 원점수의 평균을 빼어줘 줘서 나누는 그대로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면 0.92라는 점수가 나와줘 준다는 거죠. 자, 이게 공통 과목에 대한 Z점수. 자, 이거는 선택 과목에 대한 Z점수가 되어져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공통 과목은 74점, 선택 과목은 26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왔던 Z점수, 공통 과목의 Z점수의 0.74를 선택 과목의 Z점수 에다가 0.26을 곱해서 1.19라는 가중합 Z점수가 나와져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수에서 아까 나왔던 가중합 Z점수 1.19에서 20을 곱하고 뭐를 더해준다? 기준점수 100을 더해줘 준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종 표준 점수가 123.72. 자, 근데 이거는 반올림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계산되어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지, 그냥 우리 지금처럼 점수 딱 내서 하면 안 되는지, 해서 4%가 1등급, 11%까지 2등급 주면 안 되는지. 자,
그게 각 과목별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다라는 거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해서 여겨지는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학력과 통계가 어려워. 뭐 학생들마다 이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학습 분량이 많은 과목, 그 과목에 대한 보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쏠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제한적이지만 완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원점수가 동일하고 선택 과목까지 같다라면은 점수가 100점 비율이 어디가 높았죠? 공통 과목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통 과목의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